자, 아프간이 15일 날 함락되었습니다. 길게는 1년 반까지 갈 거라고 했고, 최소 6개월은 버틸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CIA, NSA 등 많은 정보기관들, 15개 정보기관들이 판단했던 내용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이 세운 저 아프간 정부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걸 미국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미국이 철수하고 한동안 그들이 좀 버텨주면서 여론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과, 미국 대사관이 철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탈레반이 카불 시내에 들어와서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미국이 세운 이 가니 대통령이란 자는 돈다발을 싣고 우즈벡 타슈켄트로 달아났다 그러고, 하도 달러 다발을 많이 실어서 일부는 중량 초과로 싣고 가지 못해 공항 바닥에 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자, 그래서 미군 철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 전에 무너져 버렸다. 자, 사이공 함락 때보다 더 치욕이다. 사이공은 73년에 1월달입니까?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군이 다 빠져 있었고, 소수의 이제 고문단만 일부 남아 있다가 75년 4월 30일 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은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대사관 직원 수천 명, 영국 대사관 직원 수백 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800여 명에 이르는 미군이 공항 등을 지키고 대사관을 지킨다고 아직 남아있는 와중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탈레반이 카불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4,000명의 병력을 더 보내서 지금 공항과 대사관 일대를 장악하고 이제 전체 탈출 작전을 지휘하고 있고, 영국도 600여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서 이 탈출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불 공항의 경비, 공항 관제부터 티켓팅까지 전부 지금 미군이 하는 행국이고,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봤겠지만은 공항에서 달리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리다가 7명이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압사당하거나 또 총격을 받고 죽었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거의 월남전보다 더 비참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이공 함락이 됐는데, 그때 TV로 미국 대사관 인근 호텔 옥상에 헬리콥터를 타려고 하는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대사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 대사관 앞 정문 철창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피난민과 또 그걸 막아내는 미 해병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이 탔습니다. 이젠 한국은 어쩌나 싶은 절망감도 왔고요. 근데 이번에 아프간의 이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미국의 목적이 달성되고 무제한으로 그 돈과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죠.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탈주에 고리를 열었으니까 자기가 완료시킨다 해서 부담이 덜할 거라고 보고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미군 그 고위 사령관들은 일부 소수 테레 부대를 이렇게 남겨둬 가지고 좀 이렇게 아프간군을 지휘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스콧 밀러 아프간 사령관을 배를 떼가지고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 중에 미군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연출했죠. 자, 탈주를 하더라도 질서 있는 퇴각과 저런 식으로 완전 폐주 형태로 가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은 바이든이 잘못한 거다. 돈을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1150조 정도 들이고 미군이 2,500명이 죽고 또 수만 명이 다쳤으면 거기에서 발을 빼더라도
들어간 게 아까워서라도 맹해롭게 발을 빼는 모양을 연출해야 되는데 8월 말, 애초에 9월 말이라더만은 8월 말까지 다 뺀다 했는데 8월 말 다 빼기도 전에 8월 15일 날 탈레반이 카불 시내로 들이닥쳤고 대통령궁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남전과 견주어 봤을 때 미군이 월남에 이 지원을 약속했죠. 각종 유류나 또 군수 지원이나 차관을 보내겠다 했지만은 미군이 그걸 다 끊었습니다. 월남에서 발 빼고 닉슨이 자기 처지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닉슨 탄핵으로 포드로 교체된 상황 속에서 지금 넘어가 버렸죠. 자, 아프가니스탄도 결국은 미군이 많은 물자를 남겨놓고 갔지만은 아프간 스스로 그걸 방어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정부군이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무력했는데 그래도 베트남은 곳곳에서 마지막까지 저항은 했는데 아프간은 카불 시내에 저항도 없이 도망가 버렸고 사이공 함락 당시 엄청난 그 베트남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보트 빗불이 발생했고 한국에도 수백 명이 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아프간에서는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 한 10%가 더 되는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하고 있다. 미군 철수와 동시에 적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그래도 베트남은 73년 1월 파리 협정을 하고 2년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무너뜨렸는데 아프간도 미군 철군 발표 4개월 만에 아프간의 65%를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사실 시간 문제다라는 것은 예측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아프간이나 미군이 직접 적과 철군 협상을 했어요. 베트남은 닉슨이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 체결한 뒤에 철군했죠. 닉슨이 당시에 미국 내부의 코너에 몰려있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서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하여서 2,500명 정도의 미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21년까지 이제 철군한다 했는데 바이든이 다 지금 빼버리는 사태 속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2001년에 9.11 사태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달라 이렇게 탈레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에 있다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그쪽으로 옮겨갔죠. 탈레반이 거부했고 그래서 미군이 반 탈레반 북부 동맹 그때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 12 Soldiers라는 영화에 나오는 압둘 라시드 도스툼이란 자가 북부 동맹을 주도하면서 미군의 항공 폭격을 하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탈레반을 격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이 잔인한 학살을 했다 해서 터키에 망명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북부의 거점인 마자르 이 샤리프에 싸움을 지휘했습니다만은 탈레반의 관계에 말려서 패퇴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1년 12월에 카불로 진입을 했고 미군이 칸다하르도 점령했고 그러면서 이후에 쭉 카불에 주둔해왔고 한때는 병력이 10만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을 했죠. 그리고 14년에 아프간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발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에 대한 혼선을 나타내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워머신이라고 브래드 피트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프간 사령관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간 꼴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의 수석 연설 보좌관을 지낸 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도 아프간처럼 될 거다. 마크 티셴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제법 유명한 사람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지원 없이 계속 탈레반과 같은 공격을 받는다면 한국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 트루먼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바이든이 아프간에 한일을 했다면 오늘 세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에 대한 아프간 철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을 가소평가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한국이 그렇게 약하면 북이 왜 핵무기를 가졌겠는가?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적이며 다재다능하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아프간과 다르다. 이런 사람이 부시 정부를 위해서 일해왔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TCN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왜 미군이 거기 있냐라는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TCN 말이 잘못된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력이 좋고 북한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지만은 문제는 한국이 내부에 북한에 동조하는 30% 정도의 국민이 있다. 자, 이번에 탈레반이 왜 이겼겠습니까? 아프간에 많은 군인, 30만 명의 군인과 또 엄청난 물자, 블랙호크부터 시작해서 온갖 첨단 무기를 아프간군한테 미군이 남겨두고 왔지요. 그런데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PRG나 AK-47 뭐 이런 것만 들고 있는 탈레반한테 아프간군이 무너진 것은 서로 간의 군사력이나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아프간에서 손을 떴듯이 한국에도 어느 시점에 손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마 재선이 되고 북한이 트럼프한테 기묘한 작업들을 계속했더라면 이 트럼프 재선 기간에 그가 철군을 했을 거다. 저 두 번째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옆에 참모들이 트럼프를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나면 하라. 자,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국민들이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넘겨달라 하고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겁니다. 요즘같이 첨단 시대에 미국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군사 기술적 부분으로 한국에서 보나 몇백 킬로 뒤인 일본에서 보나 큰 차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1945년 이후에 한국에 엄청난 공을 들여오면서 한국을 미국의 일종의 공산권 견제와 중국 견제에서의 핵심 축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밀려났다라는 부분이 나라의 정치도 국민 개개인의 감정처럼 기분 나쁜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아프간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에 집중할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한국 붙박이 배치군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포스 리뷰라는 전략적 미군 재배치 부분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위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소수만 주둔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친북 정권이 친중 정권이 연장되면서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미군이 휴전선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게 된다면 미군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한국 좌파 정권의 임기 내에 사실상 한국에서 적당히 발을 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발을 빼는 시점은 한국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한국 국민의 다수가 남북이 평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 그 타이밍에서 미군은 발을 뺄 거다. 한국에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때 미군은 아마 유엔 사령부 해체와 함께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